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 스픽스에서 또 최고의 패널들과 함께 최고의 시청자들 모시고 오늘 방송합니다. 그런데 오늘 좀 충격적인 소식이 있어서 좀 세게 나가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문대림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근데 문 의원님은 점점 마르시는 것 같아요. 뵐 때마다. 아, 요즘 신기가 불편하시죠? 아닙니다. 예, 심기가 불편한 거 있고 푹 쉬어보질 못했습니다. 아, 네. 너무 네. 힘드시구나. 예, 또 요즘 또 지역구 활동을 몰아서 하고 있는데요. 다시 지역구 못 내려가는 그런 상황도 염두에 두고 있어서. 그렇죠. 네, 제주시 갑. 네, 네, 22일. 평화의 섬 제주시 갑 지역구의 문대림 의원입니다. 네. 문대림 의원님은 문대림 TV 이런 거 안 하십니까? 합니다. 광고 좀 해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네, 여러분 어제 서영교 의원 나오셔가지고 서영교 네. TV 예. 네. 또 저희 정기한 대표가 그냥 막 말씀드려가지고 한 5천 분이 제가 자랑할 때쯤 되면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문대림 TV도 있다니까 저희도 한번 또 앞으로 신경 써보도록 하고요. 네, 그리고 그 옆에 앉아 계신 분은 오창희 인권위대 사무국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항상 언제 들어도 그냥 목소리 좋게, 목청 좋은 네. 우리 김지호 대변인님 어서 오십시오. 네. 김지호 TV 김지호입니다. 저는 네. 8,700명 정도 구독자가 있는데 저도 하루 만에 5,000명 늘어나나요? 그 컨텐츠가 괜찮은가요, 김지호 TV에? 영친이들을 지금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노영희 TV 네. 영친이들이 롤 네, 모델입니다. 저희는 지금 20만이 넘었습니다. 아니 뭐 동접자가 네. 17,000명이요.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자,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 모셨고요. 그리고 그 옆에 앉아 계신 분 우리 강수영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강 변호사님도 자기 자랑 한번 뭐 PR 한번 해보세요. 예, 뭐 저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고요. 저는 영희 누나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법조 후배입니다. 네. 야, 내가 들은 말 중에 제일 좋은 말이네. 네, 저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네. 네, 어쨌든 오늘 정말 충격적인 소식이 있었습니다. 오늘 2시쯤 나온 속보였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우리 강수영 변호사님께서 한번 정리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네, 복잡한 이야기지만은 간단하게 이제 법원이 무슨 얘기하는지 비판은 싹 빼고 일단은 뭔 얘기를 하는지 이해만 좀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한마디로 법원은 지금 검찰이 잘못했다는 겁니다. 기소를 늦게 했다는 건데 이제 수사기관이 사람을 잡아놓고 수사를 하게 되면은 이걸 구속 수사라고 하죠. 근데 이게 법에서 정한 기간 한계가 있어요. 무제한 당연히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당연히 이제 제한이 있는데 10일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체포한 날부터 열흘 안에 수사를 끝내고 기소를 해야 되고 그 열흘 안에 수사를 못 끝내고 기소를 하지 못하면 사람을 풀어줘야 되고요. 혹시 가둬놓은 채로 기소를 해버리면 구속이 취소가 됩니다. 뭐 그런 상황인데 이 열흘이라는 시간 안에 중간에 변수가 있습니다. 그 변수가 우리 법은 이 구속이 정당한지 안 한지 이걸 법원이 좀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절차들이 많이 준비돼 있어요. 이제 경찰이 혹은 뭐 검찰이 한창 수사하고 있는 동안에 중간에 영장실질심사 같은 걸 떡하니 합니다. 그러면 사람을 잡아놓고 수사를 하다가 갑자기 법원으로 서류들이 넘어가게 돼요. 뭐 기록이 넘어가야 판사들이 뭐 이 사건이 뭔지 알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기록이 넘어가 있는 동안에는 수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10일이라는 시간이 그냥 지나가 버리면 너무 아깝잖아요. 열흘 중에 한 2, 3일이 날아가 버리니까. 그래서 우리 형사소송법이 기록이 법원에 접수된 날부터 다시 검찰에 돌아온 날까지 요 시간 동안은 구속기간 진행 안 돼. 그거는 안 넣어줄게 열흘 안에 이렇게 이제 빼두고 있는데 날로. 네, 예, 날로 분명히 형사소송법에 날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법원하고 검찰하고 싸우고 있는 게 이제 요 부분인데 검사는요 이 얘기입니다. 17일 저녁 6시 무렵에 윤석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저녁 6시 무렵에 일단 그 영장실질심사가 시작이 돼가지고 법원으로 기록이 갔고 접수가 됐고 이게 다시 끝나고 검찰한테 다시 돌아온 게 19일 새벽 3시쯤에 돌아왔어요. 근데 날로 치면은 17일, 18일, 19일, 3일이잖아요. 그렇죠. 나 3일 동안 수사 못했다. 그러니까 3일은 빼줘.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근데 이번에 법원이 그거 아니야. 33시간이야, 정확하게. 시간으로 계산할게 우리가. 시간으로 계산해야 돼. 그렇게 해야만이 피고인에게 유리해. 아, 구속을 조금이라도 덜 시킬 수 있는 거야. 이렇게 갑자기 얘기를 하는데 법원 스스로도 종래에는 날짜 개념으로 했다고 이야기하고 그랬죠. 있어요. 예. 근데 이번에 내가 바꾸겠다. 하필이면 이 중대한 사건에 하필이면 요때 윤석열을 위해요. 네, 그런 피고인을 판단을 위하여. 내리고 있고요. 예. 이제 그 얘기고 두 번째 이제 마지막 얘기는 공수처가 수사 권한이 없는데 왜 체포영장 청구해? 너 불법이야 이 얘기 엄청 했잖아요. 석동현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내가 잘 모르겠어. 대부분 판례도 없어. 공수처법도 애매해. 기존 선례도 없어. 잘 모르니까 논란의 여지가 있으니 일단 풀어주는 게 피고인에게 유리해. 의심스러울 땐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야 해. 그래서 다 오해를 불식시켜놓고 재판 진행하자. 잘못했다가는 이대로 진행하면 뒤에 다 뒤집힐 수도 있어. 상고심 가서. 혹은 뭐 재심으로 김재규 사건을 들먹이면서 뒤집힐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풀어주자.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네, 게다가 공수처하고 검찰은 기관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네. 구속 기간 관련해가지고 서로 나눠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까지 네. 했습니다. 그럼 나눠 먹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기소는 검찰에서 하고 공수는 못하게 해놓고 그러면 일단 다 풀어주고 난 다음에 검찰이 기소하거나 말거나 하라는 얘기입니까?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데 자세한 내용 들어가기 전에 사라 강님께서 방송 시작하기 전부터 야당 의원님들 그리고 스펙스 너무 힘드시지요. 이 말이 너무 위로가 되네요. 네, 지치시겠지만 국민들 항상 뒤에 있겠습니다. 노영희, 오창희, 김지호, 강수영, 문드림님 오늘도 정말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마음이 힘드네요. 이런 슈퍼챗을 보내셨습니다. 와 진짜 고맙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 여기다가 좋아요 좀 눌러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 애청자분들이 우리 방송을 보고 계시니까 더 무거운 책임감으로 방송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긴급 의총 다녀오셨습니다. 문대림 의원님. 네, 민주당님도 네. 지금 사실 좀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어떠셨습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많이 훈련됐구나를 훈련됐구나? 느꼈습니다. 아. 그 짧은 시간에 거의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의총에 참여를 했고요. 또 의외로 이제 황당하지만 차분하게 대응하자라는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두 분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형사소송법 66조 날로 계산한다라고 돼 있는데 일로 적용한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 그 판사 출신 의원님께서 이제 두 분 그 변호사님 이 책 이주연 교수님 책 혹시 공부를 해보셨습니까? 네, 형사소송법을 다 알죠. 네, 이게 네. 거의 뭐 바이블로 여겨지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주류 학자들이 얘기에서도 구속기관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여기에 이제 그 기관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이번 내란죄 심판에만 이걸 적용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당황스러워하고 있지만 일단 법원의 판결을 존중을 해야 된다. 그리고 검찰이 즉시 항고를 이제 기대하는 분위기고요. 그리고 석방지휘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그 자기들이 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를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유감 표명을 했고요. 어쨌든 윤석열이 죄를 부인하고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판결을 내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많은 우려를 하고 있을 것이다. 이것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정치 역할을 다하겠다는 그런 결의의 시간을 가진 의총이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법원에서 구속 취소 결정은 났지만 검찰이 7일 안에 즉시 항고를 할 수가 있고 네. 그 기간 동안에 석방지휘 명령을 안 할 수가 네. 있으니까 사실은 윤석열 씨가 지금 석방되는 건 아닌데 이제 또 석방된 거 아니냐 이런 그 낮에 잘못된 방송도 뭐 언론사에도 보도도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헷갈려했던 것 같고 검찰이 즉시 항고하겠다 이런 입장을 발표를 정확히 안 했기 때문에 검찰 이것도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냐 이제 이런 그러니까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원래 검찰이 4시에 입장을 발표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부 다 기다리고 있었는데 안 합니다. 이것도 좀 이상하고요. 어쨌든 오늘 민주당 의총에 있었던 그 싱크 한번 들어보고 얘기하겠습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에 대한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것에 유감을 표합니다. 검찰은 즉시 항고를 함으로써 국민적 상식에 부합하는 판단이 나오도록 해야 합니다. 윤석열이 법률과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의 신속한 종결을 위해 모든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즉시 항고를 안 하면이 아니라 즉시 항고를 할 걸로 봅니다. 구속돼야 한다고 봤기 때문에 영장을 청구를 했을 것이고 법원이 받아들였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3번의 법원 심판을 구했지만 전부가 다 그 체포와 구속 결정으로 이어졌지 않습니까? 이런 그 합리적인 결정,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 그 조치 이걸 두고서 검찰이 지금까지 취해왔던 입장을 바꿔서 석방해야 한다고 결정할 리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즉시 항고를 할 걸로 믿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구속 취소 결정이 난 다음에 법무부에서는 즉시 석방하는 거 아니다. 검찰이 결정을 해야 되니까 기다려보자. 이런 입장을 발표했었고요. 3시 정도에. 공수처에서도 검찰 기다려보겠다. 이건 항고해야 되는 사안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검찰은 5시간 동안 이 대통령에 대한 석방지 여부에 대해서 아직 답을 안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방송 보시면서 지금 검찰에서 즉시항고 포기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확인 좀 해주세요. 이런 얘기 좀 하고 계시는데 아직까지 검찰에서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요즘 기다려야 되는데 검찰은 만약에 항고하게 되면 고등법원에 가서 이제 판단을 한번 받아봐야 되기 때문에 그 7일의 즉시항고 기간 플러스 법원에서 판단하는 시간 정도까지는 어쨌든 윤석열 씨는 석방이 안 되는 상태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야당은 즉시항고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여당은 즉시항고 하지 말아라라고 얘기 좀 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지금 막판에 매우 고민하고 있다는데 이해가 안 갑니다. 검찰은 자기네가 구속 기소해놓고 그 논리가 지금 깨졌고 법원에서 잘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항고를 안 하고 그냥 포기할 수 있나? 이게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즉시항고를 포기하게 되면 지금까지 법원과 검찰이 주고받았던 날을 기준으로 한 수많은 영장 청구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네. 이것들에 대해서 국가 배상을 염두에 둬야 될 일들이 너무나도 많을 것이다. 이런 부분도 검찰은 염두에 둘 수밖에 없다. 그리고 최근에 이와 같은 논란에서 문제가 없다라고 검찰에서 항변을 해왔기 때문에 네. 즉시항고는 할 것이다.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2012년에 헌재에서 구속 집행정지 결정에서 검사가 즉시항고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건 위헌이다. 이런 결정을 한번 내린 게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당에서는 그 규정을 근거로 해서 검찰 즉시항고 할 이유가 없다. 똑같은 상황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야당에서는 아니다. 그것과는 사안이 다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변호사님 다르죠. 설명 좀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그 2012년에 그 형사소송법 규정에 대해서 위헌 결정이 났던 겁니다. 근데 그건 진짜 100% 옳은 결정이었던 게 구속영장 집행 정지 같은 경우에는 무슨 사정이 있어가지고 잠깐 멈춰놓고 뭐 어디 치료를 받든지 어떤 그런 사정이 있을 때 잠깐 홀드 시키는 건데 구속 기간이 10일이잖아요 원래. 근데 중간에 법원이 정지를 시켰어요. 근데 검사가 즉시 항고해버리면 법원이 판단하는 시간 아무리 빨리 해도 일주일은 가요. 그러면 법원이 아무리 구속영장을 집행을 정지시켜도 무조건 항고만 하면 풀로 10일은 구속시킬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왜 이 법이 있다위야. 검사가 항고만 하면 법원을 완전 무시시킬 수가 있네. 그래서 이건 위헌이라고 결정했던 건데. 근데 지금 이건 구속 취소잖아요. 네. 집행 정지하고 취소는 전혀 다른 개념이란 사안이 말이에요. 다릅니다. 네. 그리고 어떻게 다르죠? 훨씬 길잖아요. 이게 지금 현재 취소라는 거는 사유가 일단은 정지하고 사유가 다를 뿐더러 그렇게 급박한 기간이 아니고 지금 이제 기소가 된 상황에서 지금 6개월씩 구속을 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널널해요 남은 시간들이.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이렇게 뭐 검사가 즉시 항고를 한다 해가지고 즉시 항고에서 법원이 한 일주일 만에 결정 내리면 남은 구속 기간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원의 결정을 검사가 마음대로 무력화시키고 그런 구도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아직까지 살아 있고요. 형사소송법이 즉시 항고할 수 있는 규정도 살아 있고 전혀 안 맞는 구속 주장. 취소는 구속 취소는 구속할 사유가 없거나 그렇죠. 사유가 없어졌을 때 하는 게 구속 취소고요. 구속 집행 정지는 구속하는 거는 맞는데 일시적으로 그 해당 피의자나 피고인이 현실적으로 지금 너무 아파가지고 지금 당장 치료를 받아야 돼서 구속에서 잠깐 벗어나야 될 필요가 있을 때 하는 게 구속 집행 정지거든요. 그래서 두 개는 완전히 다르고 좀 전에 말씀하신 위헌 결정 났던 거는 그렇게 구속의 사유는 유효한데 일시적으로 잠깐 치료 같은 것 등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즉시 항고하는 거는 오히려 그 시간을 따져봤을 때 이 즉시적으로 이 사람을 도와줘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걸 못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즉시 항고가 위헌이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제 형사소송 절차도 막 공부하셔야 되고 일이 많은데요. 진짜 우리 국민들이 할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일단 저는 오늘 오후 2시에 어떤 생각이 들었는데 떠오른 사람이 두 사람인데 첫 번째는 우원식 국회의장이었습니다. 내란의 밤 때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금 계엄군들이 본청까지 들이닥쳤는데도 잠깐만요. 의장도 뭐 답답하고 속 탑니다 하면서도 시간을 끌었던 게 와 그때 그 뭐죠 고등학교 때 배웠던 말에 따르면 일각이 여삼추였거든요. 그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15분이 막 진짜 3년처럼 여기 섰는데 끝나고 나니까
아 국힘의원들이 믿을 수 없었다. 추경호가 농간 부렸다. 그다음에 절차를 제대로 밟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야 빌미를 안 주니까. 오늘 서울지법의 설명을 따라 보면요.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랬거든요. 의문의 여지는 의문의 여지가 없어도 의문이 있다고들 그러잖아요. 극단 세력들이 윤석열을 비롯해서. 그리고 법원의 결정이건 헌재의 결정이건 뭐든 자기에게 유리하지 않은 거는 승복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법원이 아주 묘수를 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것을 통해서. 묘수요? 네. 아니 저는 또 하나는 두 번째로 떠오른 사람은 미란다라는 그 유명한 미국 사람입니다. 체코. 미란다 원칙의 그 미란다죠. 미란다 정말 나쁜 놈이었어요. 강간범이었는데 그 형사상 피의자의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미란다 원칙이라고 얘기하는 거 고지 안 했다고 해가지고 연방 대법원까지 갔다 살아났다 나중에 이제 뭐 징역 10년인가 받았는데 아니 비루한 인간이에요. 그다음 끝난 다음에 미란다 원칙 그 카드 자기가 해가 사인해주고 이러다 술집에서 칼 맞아 죽는 사람이거든요. 법조인들은 다 아는 그런 케이스인데 근데 미란다라는 악당을 통해서 형사 절차가 또 진일보하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을 통해서 구속 기간을 계산하는 걸 우리가 좀 더 정밀하게 해야 된다는 하나의 숙제. 근데 강 변호사님 말씀처럼 그걸 왜 윤석열 케이스를 통해서 하지?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는 사건이 되게 많았잖아요. 거기서 검찰이나 법원이 그런 전향적인 결정을 통해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형사 절차라는 게 특히 수사나 뭐 공판 이런 거는 그 사람이 범죄자인지 아닌지를 가르는 그래서 법학에서 얘기하는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 매우 중요한데 동시에 똑같은 무게로 중요한 게 적법 절차 원리예요. 이게 법대로 했느냐, 케이스가 맞느냐, 그 사람에게 불리하게 또는 유리하게 한 건 아니냐 이걸 따지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형사재판의 결과가 그 사람에게 미친 영향이 치명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미란다라는 악당이 전 세계의 좋은 케이스 형사사법을 발전시킬 수 있게 한 것처럼 윤석열도 그런 측면이다. 또 하나 윤석열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감옥에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말이 너무 웃기네요. 아니, 네. 그러니까 들어갔다가 네.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면 진짜 힘들어요. 그렇죠. 차라리 있는 게 낫거든요. 오늘 어떻겠어요? 처음에 소식이 뭐 윤석열 늘 서울구치소에서 변호사 접견 중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나간대 이렇게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닌 거 지도 알겠죠. 검사 출신이니까. 그래서 아마 심리적으로 더 불안한 상태가 아닐까. 그러니까 대세에 지장 없다. 다음 주에 윤석열은 그냥 일반 국민 윤석열을 돌아온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헌법에 의해서 내란이나 외환죄가 아니면 소추하지 못하지만 네. 윤석열이 저지른 수많은 범죄를 수사기관들이 자유롭게 수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구속기간 이런 건 정말 지연말단적인 거고 오늘 잠깐 놀란 일은 유감스럽고 법원이 왜 하필이면 이 사건에서 그랬을까도 의아하긴 하지만 대세에 지장 없다. 걱정 안 하셔도 예, 저희 오늘 의원님들도 의총이 끝나가지고 나눈 얘기 중에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형사소법 66조 기간이 계산. 네. 초일은 시간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일일로 산정한다. 이 조항하고 아까 이제 제가 보여드렸던 이주영 교수님이 형사소송법 주례학설도 이제 거스르면서 이런 윤석열 재판에 대해서 적용한 것에 대해서 우려하는 분들도 좀 있었습니다. 많죠. 네, 네. 어쨌든 뭐 피의자에게 우호적인 태도인 재판관이지 않느냐 이런 그렇죠. 얘기 그리고 고도의 검찰이 테크닉이 작동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결국 다수의 의견은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이게 어쨌든 완전 무결한 엄정한 판결을 도출하기 위한 판사의 고뇌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고 가자 일단은. 네. 물론 최악의 상황도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현 수준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이자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의원들이 꽤 다수였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랬군요. 네, 박혜림님께서 윤석열 탄핵 과정 차분히 바라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런 힘 빠지는 뉴스가 나와서 놀랐습니다. 5살 딸아이가 좀 더 상식적인 정의로운 대한민국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이거 하나였는데 이거가 이렇게 실현되기가 어렵네요. 오늘 아이 하원길에 유난히 더 맑게 웃고 제잘거리는 아이 모습에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힘내요. 항상 감사합니다. 네. 보내셨습니다. 윤석열을 만약에 구속 취소로 풀어줘야 된다면 대한민국에 어떤 죄인도 구속시키면 안 됩니다. 윤석열의 죄상이 사실은 사람이 안 다쳤을 뿐이지 정말 많은
대량 인명 사고가 났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크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정말 많은 국민들이 불안함을 호소하고 있어요. 네. 이것도 지금 또 저녁 때 가게들이 아마 매출에 큰 타격을 받을 겁니다. 국민들은 이러한 불안한 일이 생기면 집에 들어가서 나오질 않습니다. 아. 경제에 너무 큰 영향을 주고 사실은 이러한 막 불합리한 결정들이 계속 되다 보니까 나라가 혼란스럽고 대한민국의 신인도도 낮아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공수처 관련해서 내란죄를 수사해야 되나 말아야 되냐 이 논란은 법원에서 영장을 공수처가 받았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뭐 구속 적부심이라든지 뭐 체포 적부심. 체포 적부심이라든지 이런 거 했는데 다 기각됐고 그럼 그것은 일단락이 됐다고 생각하고요. 구속 기간 관련해서 1월 23일 좀 일찍 공수처에서 사건을 검찰에 이첩했고 그렇죠. 이- 일부러 일찍 보낸 일찍 거예요. 한 거지 않습니까? 네, 어차피 진술을 안 하니까 더 네. 수사할 게 없어요. 그렇죠. 25일 날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연장을 신청했는데 기각됐어요. 그때 수사팀에서 더 수사해봐야 나올 것도 없고 진술 거부 중이라 지금 갖고 있는 자료로 구속영장을 쳐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 가능하다. 이렇게 수사팀에서 의견을 줬는데 구속 기소를 해도. 네. 검찰총장이 26일 날 뭐 10시부터 회의를 열었죠. 그냥 검사 간부들 모아놓고 회의하다가 결국은 26일 9시 법원에 지금 제시하는 건 26일 9시까지가 구속기간이라는 거잖아요. 그 시간을 훌쩍 넘어서 오후 오후에 6시까지 냈어요. 회의하고 쇼하느니라고 구속기간을 넘긴 거 아닙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는데 그 25일 12시가 구속기간 만료라고 계속해서 윤석열 측에서 주장을 한 겁니다. 빨리 풀어줘라. 불법 구속이다. 그러면 이런 중차대한 사건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검찰 입장에서. 저는 사실 검사들이 룸사롱 가서 접대받고 뭐 이상한 법리로 99만 원 얻어먹었다 해서 아직도 어떠한 사법 처리, 어떠한 그런 징계도 안 받은 사실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러한 꼼수가 있지 않았나 하는 의심이 듭니다. 자, 어쨌든 공수처에서는 구속기간이 많이 남은 상황에서 자기네가 어차피 수사도 제대로 안 되고 어차피 기소도 못하니까 검찰로 빨리 보내버렸어요. 그런데 검찰에서는 이 내란죄가 또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느냐 공수처가 할 수 있느냐 이거 가지고 또 난리를 칠까 봐 검찰에서는 사실은 경찰에서 수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기소를 하겠다는 생각으로 그걸 또 정리하는 데 시간이 좀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더 필요하니까 수사를 좀 더 해야 되니까 구속기간 연장하겠다고 법원에 신청했는데 법원에서 그걸 안 받아줬어요. 그런데 한 번 더 신청하느라고 시간을 조금 더 보냈고 그 다음에 법원에서 또 그 연장 신청을 또 기각을 했고 그러면 검찰에서는 구속 기소를 할 거냐 말 거냐 가지고 또 한 번 논의를 합니다. 자,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공수처는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현재 법원도 사실은 검찰을 비난하고 있는 중인데 검찰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없이 공수처만 지금 계속해서 없애야 된다 그러면서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게 나는 검찰하고 또 뭔가 검찰이 즉시한 거 하지 못하도록 하는 압박하는 방법으로도 이런 걸 쓰고 있는 거 아닌가? 증거는 없고 추정만 있지만 네, 추정할 그런 만한 생각을 좀 대목이에요. 하게 되네요. 아니 근데요 이게 진짜 이게 화살을요 왜 검찰에 이상하죠? 좀 보내야 돼요. 정확하게 법원 판단 이상해 이렇게 비난하기 전에 왜냐하면은요. 법원 판단 이상하죠. 근데 예. 이제 일단은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검사들하고도 얘기를 해보고 뭐 여러분들 전화를 해봤어요. 근데 한 10년 전에 사법연수원에서 검찰 출신 교수님하고 법원 출신 교수님하고 이것 때문에 싸웠다는 거예요. 내 말이 맞다고. 그게 2012년 그 이후 네, 중 네, 이후에 한 16년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출제하지 말자고 막 싸웠대요. 근데 이제 논란은 원래 예전부터 좀 있어 왔어요. 근데 있어 왔는데 어쨌든 저희 법조인들이 그 기간에 되게 예민하거든요. 어떤 기간을 놓치게 되면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항소를 언제까지 해야 된다. 뭐 서류를 언제까지 내야 된다. 이거 되게 신경 써요. 그래서 그렇죠. 막 뭐 며칠까지다 그러면 보통 그걸 직원들이 체크하는데 못 믿어요. 못 믿어서 한 하루 이틀 전에 먼저 한다고요. 그렇죠. 혹시 잘못될까 봐. 근데 검사들이 이 중차대한 이 헌정사 일에 가장 심각한 이 사안을 다루면서 기간 계산을 신중하게 못하고 꽉 채워가지고 한답시고 본인들 생각에 꽉 채워서 했거든요. 이건 비난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요. 만약에 연쇄살인범이 잡혀가지고 구속영장 발부가 됐는데
그 구속 기간 계산 잘못해가지고 기소를 늦게 하는 바람에 풀어준 일이 생겼다고 하면 상상해 보세요. 검사 다 헛벗어야 돼요. 바로 징계 먹어야 되고 검찰총장 머리를 조아려야 돼요. 안 나와. 사과도 안 해.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네, 해피님이 걱정하십니다. 검찰이 항고 안 하고 석방시킨다고 하는 얘기가 나온다는데 이거 좀 확인 좀 해주세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같은 얘기 지금 하고 계시고 보리님도 침묵으로 나 좀 걱정하고 있어 이런 얘기 지금 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검찰의 태도가 지금 좀 애매하고 이상한 건 그러니까 검찰이 맞습니다. 즉시 항고를 안 하면 네. 의도된 계산 착오일 수 있죠. 그렇죠. 일부러 그런 거죠. 예. 그런데 저는 그렇게까지 설마? 그럴 리는 없겠죠. 그렇게까지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아직은 할이라고 보시는 거죠. 항고를 할 실시한 거를. 것이다. 네. 그리고 아까도 그런 예를 들었는데 만약에 시간을 기준으로 따져본다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할 사람들이 꽤 많을 거예요. 엄청나게 많아질 거예요. 이 검찰들이 감당을 못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있을 것이고 저는 즉시 항고를 할 것이다. 그런데 안 한다는 건 말이 안 될 것 만약에 같은데. 즉시 항고를 안 하게 되면 윤석열 내란숙의 피의자의 그간 그 1월 26일부터 현재까지 기간 50일이 넘죠. 그 기간은 검찰이 윤석열 내란숙의를 불법 구금한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렇게 되진 않죠. 그러니까 그래요? 앞에 거는 괜찮은데 구속기간 넘어서 기소한 게 잘못이라는 거니까 예, 구속기간 뒤에 기소한 게 잘못이라는 거지. 앞에 게 구속이 다 위법이다 그 얘기는 아닌 거죠 지금. 아니 그러니까 26일 예. 이후에 예, 예. 지금 계속 구속되어 잡혀 그렇죠. 있었잖아요. 그 이후 거는 다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 26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불법 구금한 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그 책임은 누가 지나요? 그 동안에 만약에 수사한 게 있으면 전부 위법 수사. 증거 능력 없음. 그렇게 될 우려가 네, 있는 거죠. 현재- 그러니까 그거를 누가 문제 제기를 했어요? 윤석열 변호인들이 파고든 겁니다. 틈을 의도적으로 보였는지 실수였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의도성이 강한 것 같아요. 검찰에서 굉장히 희한하게 느슨하게 한 거예요. 사실 뭐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자기들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도가여야 되잖아. 기간을 넘기면 안 되거든요. 하여튼 그렇게 했어요. 그걸 변호인들이 치고 들어와요. 그럼 제가 판사예요. 재판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논란을 해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법원의 설명 자료가 잘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저 스픽스에도 전달이 돼 있는데 만약 이러한 논란을 그대로 두고 형사 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상급식에서 파기가 된다. 내가 유죄 때려도 파기가 되면 어떡하냐. 아무것도 아닌 법률적 절차 때문에 범죄 내용은 내란인데 또는 한참 지난 다음에 재심 사유가 될 수도 있다. 자,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이 박정희를 죽였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알지만 그러나 절차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재심을 했잖아요.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건 정말 역사가 거꾸로 서는 거거든요. 김재규 재심은 평가할 면이 있지만 우리가 뭐 보안사 저 요원들이 막 두들겨 패면서 재판을 했으니까 저는 그래서 이건 뭐냐면 조금이라도 문제될 소지를 털고 가자는 취지예요. 그렇습니다. 전 법원의 의지가 읽혀요. 그래서 판사를 욕하면 안 되고요. 지금 극단 세력이 막 좋아하고 한남당이 모여가지고 와 오늘 옷이나 뭐 수장방 준비해야지 이러고 있는데 오히려 이분들이 허탈할 것 같고 이분들이 판사의 결정에 박수 쳤잖아요. 얼마 전까지는 서부지원에서 난동 부렸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때까지 또 직위원은 중국인이에요. 중국인이다. 맞아요. 확보가 이름이 왜 있었어요. 그래? 뭐 그렇잖아요. 네. 그러다 박정희 갑자기 변호사 그랬어요. 화교 같다고. 네, 화교라고 그랬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개포고등학교 나온 화교래요. 그런데 그러다 지금은 대법원장 차기 대법원장. 그럼. 갑자기 또 와, 진짜 대단한 아니 뭐 사람들이에요. 대통령 나와도 되고 다 하여튼 나라를 구한 난세 영웅이 됐어요. 이분 입에서 사형이나 무기가 나올 텐데 이제. 그러니까 저도 국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 행간을 저는 잘 고민해봤어요. 왜 김재규 사건을 왜 거론할까? 이 재심이라는 단어는요. 김대기 사형당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형당했죠. 그리고 재심이라는 거는 유죄가 됐다가 그렇죠. 나중에 바뀌는 겁니다. 상소도 상소심에서 뒤집힐 거를 고려한다는 거를 유죄였다가. 그럼 본인은 자기가 지금 재판하잖아요. 이 재판부에 있어. 이 판사가 재판한단 말이에요. 본인은 이미 유죄 심증이 있는 거예요. 나 유죄 누구나 선고하고 있죠, 싶은 누구나. 거야. 나는 이런 생각을 네. 해봤어요. 이거 개인적인 생각인데 사실은 이제 부장 판사들이 이런 되게 의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들이 막 앞에서 시위하고 폭력적인 행위를 하면 되게 무서워하고 사실은 가슴 한편으로는 콩당콩당 하거든요. 벌렁벌렁벌렁하고. 그런데
지기현 부장도 자기한테 화교라 그러고 개포고등학교 나왔다고 그러고 막 이제 난리를 치니까 되게 불안했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나도 욕 안 먹고 그렇지만 윤석열은 구속에서 풀려나지 않고 이런 방법이 뭐가 있을까 나는 생각하느라고 시간을 많이 끌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나의 그냥 오로지 내피셜이지만 혹시라도 이런 생각을 한번 이 재판부를 옹호하는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어쨌든 나한테는 화살 돌리지 말아라. 나는 니네 풀어주라는 결정을 한번 내려주겠다. 다만 풀어주라는 결정을 내린다고 해서 검찰이 석방지휘 안 하는데 풀어줄 수 없는 거잖아. 검찰이 그리고 내가 이렇게 결정 내린다고 해서 그걸 그대로 받아들고 한 거 포기할 사람들은 아니잖아. 즉시 한 거 할 수밖에 없잖아. 그러면 내가 풀어주라는 말에서 나는 면제를 당하고 사람들부터 욕 안 먹고 난 칭찬을 받고 대신에 검찰은 즉시 항고를 하는 동안 일주일의 시간이 있으니까 7일 있으니까 7일 동안 그냥 그대로 구속을 시켜. 그리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 날쯤에 즉시 항고를 해. 그러고 나면은 한 며칠은 최소 일주일 안에는 이제 고등법원이 항고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겠죠. 그때까지 한 2주는 시간을 버는 거죠. 그 중간에 탄핵 결정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면 윤석열은 그대로 구속이 된 상태에서 자기는 이 사람들로부터 욕도 안 먹으면서 탄핵 심판대로 나오면서 탄핵에서 만약에 인용 결정이 나와버리게 되면 고등법원에서 아 이거 구속 취소 이거 이유 없어 이런 식으로 결정 내려가지고 해결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만약에 탄핵이 기각이 돼버리게 되면 아 봐라 내가 구속 취소해준 거 잘했지 않냐 이런 식으로 또 좀 되고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공수처의 수사권에 대해서 유연성을 확인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쨌든 인신구속이라는 그 이제 강제적 권력 행사에 대해서 엄격하고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피해갔다고 볼 수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즉시항고를 한다 안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건 마저 제가 지금 매우 불쾌하고 그렇지, 그게 불쾌한 거죠. 짜증나는데 그게 불쾌한 거죠. 제가 입으로 이 자리에서 즉시항고장을 쓸 수 있습니다. 검사님들은 그냥 보시고 받아 쓰면 돼요. 그럼 오늘 내면 돼. 왜냐하면 법적으로 제가 정치적인 얘기 다 빼고 그냥 법리적으로만 봤을 때 그 판사님이 지금 이야기하는 영장실질심사하는 기간 동안에 이걸 날 기준으로 뺄래 시간 기준으로 뺄래 이거는요. 이름 형사소송법 아까 제가 법조문 이미 말씀하셨지만 반환된 날까지 날이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 형사소송법에 시간 개념으로 빼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체포 48시간. 네, 체포 기간 48시간 이내에 체포 적부심을 했을 때에는 그 체포 적부심 하는 그 기간 동안 또 기록이 넘어가 있으니까 그 시간은 빼줘야 되거든요. 그 법문이 어떻게 되냐면 법조문이 반환한 때까지 때로 돼 있어요. 날이 아니라 때. 그러니까 법조문이 때라고 돼 있을 때만 그때만 시간 단위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판사님이 그 설명자를 보면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해야 한다는 말을 하거든요. 근데 하나도 의심스럽지 않아. 맞아요. 법이 명확해요. 여태까지 한 번도 의심 안 했어요. 네, 그래도. 법이 모호할 때 유리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법이 명확해. 이럴 때는 마음대로 유리하게 해석하면 이건 법 창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매우 잘못된 겁니다. 이거. 자 어쨌든 지금 그래서 서울구치소 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 들어가고 있다고 하고요. 정진석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이 석방될 것을 대비해서 그쪽으로 좀 갔다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 우리 채팅창에 많은 분들이 아 관저로 들어갔답니다, 풀려났답니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막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거는 아직까지 확인된 게 하나도 아니니까 그런 얘기는 함부로 하시면 안 될 것 같다. 그리고 자꾸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는 마시라 이런 생각을 제가 좀 말씀드립니다. 자 어쨌든 뭘 해도 공수처 잘못, 뭘 해도 공수처 해체 이렇게 주장하는 이 사람들이 참 정말 특이하다. 공수처가 뭘 잘못했다고 또 여기서 공수처 해체가 나오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가는데 어쨌든 그들은 만만한 게 공수처다. 우리 이럴 때일수록 공수처를 지켜야 된다. 네, 더 생각합니다. 역량도 강화하고. 네, 맞습니다. 네. 그다음에 직원 수도 늘리고 이제 자꾸 저 경험이랄까 이런 게 쌓이니까 공수처가 제대로 활동해서 그래서 저 검찰에서 공수처에 대해서 압수수색했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에서 다시 되치기를 하고 있잖아요. 사실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싶었던 거거든요. 수사기관끼리 각축도 하고 경쟁도 하고 서로 감시하고 그래서 국민들은 더 좋은 기관들을 만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뭐 일종의 매기 역할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네. 공수처는 오히려 박수 쳐주고요. 못하는 게 많아요. 부족한 게 많고 아쉬운 게 많고 특히 윤석열 체포 국면에서는 아우 답답해 이런 면도 있었지만 그래도 갓 출범한 신생 조직이 그 정도 하면 잘하는 거다.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다. 녹수님이 오늘 항고 안 하면 내일 석방되냐 이러시는데 아니라고요. 네. 이 7일 동안 기간이 있어서 그 기간 동안에 결정을 항고할지 말지 결정해서 항고장만 올리면 됩니다. 여러분이 재판받으면
민사는 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안에 항소할 수 있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확정이 안 되는 거거든요. 2주 지나기 전에만 항소장을 내면 되는 거예요. 이랑 똑같은 이치인데 다만 의아스러운 거는 검찰이 오늘 항고장을 낼 필요는 없지만 우리 항고합니다. 이런 의견을 주면 좋겠는데 지금 그 발표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오늘 안 하면은 이 사람이 당장 풀려나냐? 아니요. 석방 지휘서를 구치소로 보내야 돼요. 만약에 석방 지휘서가 가면 30분 안에는 나온대요. 네. 하지만 석방 지휘서를 지금 아직 안 보냈고 항고 포기한다는 말도 안 했고 아무것도 지금 안 해서 검찰은 숙고 중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번 참에 공수처 얘기하셨는데 공수처의 인원이 한 30명, 검사가 30명 정도 되는 거잖아요. 처음에 법을 만들 때 저는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아요. 한 5배 정도 늘려서 검사도 한 150명 정도 되고 직원들도 어느 정도 검찰을 견제할 만한 그 숫자가 됐어야 되는데 너무 좀 눈치를 많이 보신 것 같아요. 민주당 주도로 공수처를 강화하는 법안을 만들어야 된다. 제가 아주 작년에 비슷한 시기에 대검을 방문한 적이 있고요. 네. 공수처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세계 어느 나라에도 대법원 옆에 대법원 크기의 대검찰청이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 없답니다. 그럼요. 위상이 아니 다르죠. 일개 행정부의 외청인 법무부의 곳에- 외청이죠. 법무부의 네. 외청인 곳에 너무나 많은 지금 권한 그다음에 권위를 지어주고 지어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자기 땅인 양 5만 가지들을 다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문 대리 의원님 모셨는데 좀 공수처 좀 팍팍 밀어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저희가 요즘 이제 국힘이나 극우 세력들이 공격하는 이게 프레임 만들어내는 프레임이 민주당 공수처 이제 일치화 전략들을 하고 공격들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 민주당에서 공수처가 이제 신생 조직이지만 앞으로 많은 역할들을 해낼 것이다. 그 역할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제도적 뒷받침, 예산적 뒷받침이 있어야 된다는 충분히 인식들을 하고 있고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맥락에서 네. 지금 아까 우리 변호사님 말씀 잠깐 하셨는데 정치인들이 오늘 특히 국민의힘 쪽 정치인들이 내뱉은 말에 제가 혈압이 너무 올라가지고 그냥 기사 타이틀만 봐도 너무 짜증나요. 한동훈은 혼란 초래한 공수처가 폐지돼야 된다 그러고 네. 안철수도 법원 결정 존중한다 공수처 책임져라. 네. 오세훈도 공수처 책임져라. 네. 유승민도 공수처가 무리하게 수사했다. 이준석도 공수처 검찰 일처리 미숙했다. 아니 이게요. 제가 이 마음으로 들어가서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잘 이해가 안 돼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겨우 그래도 논리적으로 껴 맞출 수 있는 거는 수사권이 없는데 공수처 니들이 왜 수사했어 이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왜냐하면 처음에 시작할 때 검찰도 막 영장 청구한다고 그러고 경찰도 덤벼들고 공수처도 덤비고 이러니까 정리가 안 돼가지고 수사가 자꾸 엇박자가 나니 우리 법대로 공수처법에 따라서 공수처가 이거는 우리가 할게 이첩 요구하면 이첩 해야 해요. 그래서 검찰이 줬어 사건을. 그래서 검사가 줘서 공수처가 수사를 했는데 공수처가 니들이 수사해서 오늘날 이 혼선이 생겼어. 이게 맞아요? 아니 그러니까 뭐 민주당 또 문재인 정권을 타격하려는 거밖에 없는 거고 저는 오늘 보면서 다들 윤석열 석방을 환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국힘의 주요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그래서 어떨 때 볼 때는 홍준표하고 유승민은 굉장히 다른 사람 같아 보였어요. 사실은. 이쪽은 너무 막 나가고 이쪽은 합리적이고 어떤 사람은 명태균하고 놀고 어떤 사람은 또 그렇지도 않고 이런 변별력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오늘 무너졌어요. 똑같은 사람들이구나. 그리고 그러니까 계엄에 반대하고 내란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오세훈 씨 같은 경우도 좀 내지만 본질적으로 똑같은 얘기고 약간의 화장빨 차이 정도. 와, 이 사람들. 네. 이 지규현 판사의 구속 취소 관련해서 지금 이제 법적인 쟁점을 살펴봤잖아요. 정치적으로 한번 분석해 보면요, 이 판결은 저는 한마디로 국민의힘과 그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에게 재앙에 가까운 판결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대선 주자들에게는 이게 하나의 떡밥이에요. 이 떡밥을 놓였는데 검찰이 어떤 태도를 보이나, 국민의힘이 어떤 태도를 보이나,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어떤 태도를 보이나 국민들이 지금 지켜보고 있거든요. 어이없는 거잖아요. 이런 일이 발생하면 내란 속에 당장 잡아들여라 해야 되는 게 정치 지도자의 모습이지
그 보수표 좀 받아 먹으려고 잘 됐습니다, 잘 됐습니다. 이 박수 치는 게 이게 정치 지도자로서 자격이 있습니까? 네. 저는 재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 검찰의 태도가 명확히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심우정 검찰총장 퇴근하는 길에 입장을 들어보려고 기자들이 가서 물어봤는데 심우정 총장이 아예 취재진을 피해서 도망가듯이 귀가했다고 합니다. 검찰에게 법원이 오늘 오후 1시 50분쯤에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지금 몇 시예요? 지금 9시 다 돼갔잖아요. 8시 53분 아까 1시 50분이니까 7시간 동안 지금까지 결정을 못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다른 사안 말이 떠나서 안 국민적 되죠. 관심사가 이렇게 집중된 사안에 대해서 책임 있는 공직자들은 얘기를 해야죠. 근데 검사들이 정말 이제 검찰 개혁이 이래서 또 중요한 과제라는 걸 확인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시작부터 상급 부의상관부터 시작하잖아요. 네. 그 다음에 검찰은요 그 안에 차관이 40명이 넘어요. 그 다음에 네. 대검만 문제니까 고검이라고 쓸데없는 조직 하는 일도 아무것도 없는 조직 만들어놔가지고 그냥 하여튼 그냥 정말 권력을 잘 누리고 있잖아요. 이런 게 몸에 배가지고 국민적 관심사다. 국민들이 지금 스트레스 받고 있다. 주식이 떨어지고 있다. 국격이 추락한다. 순간적으로 외신이 얼마나 많이 나갔습니까? 그렇죠. 윤석열 나온대. 그럼 대한민국 어떤 나라가 돼? 그래도 내란에도 불구하고 사법 절차를 밟아가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표준이다. 이렇게 자랑하는 상황에서 이게 뭐야? 이것에 대해서 얘기해야죠. 공직자가 네. 정말 형편없는 사람들이에요. MBC에서 검찰 내부 분위기를 취재했습니다. 기자가 확인한 바로는 일단 검찰 내부 분위기는 시간을 너무 끌 필요는 없다. 이런 기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만간 즉시항고 결정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라고 합니다. 특히 재판부가 구속 취소 사유로 언급했던 이 구속기한 만료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들은 물론이고 우리들도 사실 인정을 못하는 부분이라서 우리 변호사들 저도 지금 20년 했지만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걸 검찰이 항고를 포기한다거나 법원의 결정을 그대로 따르게 되면 그동안 자기네들이 해왔던 모든 것들을 부정하는 게 되는 것이고 특히 지금 현재 구속 상태에 있는 수많은 피의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다 풀어줘야 될 수도 있고 아까 의원님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불법 구금이란 이유로. 그리고 모든 재판이 엉망진창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그런 것을 바라지 않고 있고 지금 이 윤석열 사건뿐만 아니라 이것이 미칠 파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유지훈 검찰의 해석과 충돌하고 대부분의 법조인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이 건을 그대로 그다음에 항고도 안 해보고 포기한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게 대부분의 검찰의 분위기다라는 얘기인 건데요. 어쨌든 중요한 거 구속기한을 시간으로 따진다는 것 자체가 매우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렇다고 치면 아까 33시간 얘기했지만 그럼 서류가 법원에 있는 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결정이 난 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 도장 찍는 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아무도 그걸 알 수가 없어요. 법원이 그냥 들고 있다가 자기네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결정을 하게 되면 절차가 혼란스러워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돼버리거든요. 초단위는 어떡할 거야? 초. 그렇죠. 초단위로 갑자기 날이 바뀔 수도 있잖아. 60초. 11시 59분 59초일 수도 있잖아. 이 달라질 수 있다니까요. 3초 전에 했어. 그럼 괜찮고 1초 뒤에 하면 위법이고. 그리고 도장 누가 찍을 셀 시간은 거예요, 그걸? 언제고 옛날 같으면은 서류 들고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있어가지고 그것도 해결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난로 계산하고 뭐 이런 게 다 있었던 건데 이런 식으로 엉망으로 갑자기 이 상황에서 이 판사님이 하신다는 건 저는 아무리 봐도 물론 아까 우리 변호사님은 참 좋게 해석하시던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 부장판사가 참 경솔하고 참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알면서도 자기 그냥 안위를 위해서 이렇게 한 거 아닌가 이런 개인적인 그런 의심까지 지금 드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어쨌든 많은 분들이 너무 걱정을 하시면서 확인되지 않은 루머에 다들 걱정하시면서 풀어준다는데요. 빨리 오세요. 서초동으로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그거는 아직은 아닌 것 같고 확인되지 않았다는 거 여러분들께 그리고 우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픽스 구독자님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오늘 법원의 결정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진행될 형사 재판에 대한 영향도 없어요. 그렇죠? 절차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한 거고 절차에 대해서 이례적인 결정을 했다는 거죠. 자, 근데 오늘 방송사들이 내놓은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 헷갈렸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TV조선 거 보세요. 뉴스특보 윤석열 대통령 석방, 연합뉴스 TV 윤석열 대통령 석방, SBS 윤 대통령 석방된다, YTN 즉시 석방 전망,
MBN 윤석열 대통령 석방, KBS마저도 윤석열 대통령 직지 석방 이러니까 아까 이게 나온 다음에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렇죠. 놀라죠. 아니 저건 기정 석방은 나왔다는 네. 거잖아요. 과거형이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전망은 나올 하니까, 거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이게 도대체 뭐야? 그러니까 오늘 검찰은 항거할 여지도 없이 무조건 법원이 말하면 그대로 따라야만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고 사람들이 헷갈리게 만들었다는 거고 저런 식으로 올린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됩니다. 저 사과해야죠. 방송국은. 근데 지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없이 오로지 윤석열이 마치 석방돼야만 된다는 것처럼 지금 보도도 나가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어서 이것이 가장 문제다. 지금 그런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는 상황. 아니 언론이 신중해야 되는데 저도 이제 거의 실시간으로 법원에 설명자를 받았어요. 근데 처음에 의아하고 이게 뭐지? 그래서 몇 사람하고 의원들하고 형사법 교수들하고 이게 뭐냐 뭐 그래서 뭐 하여튼 읽으면서 이제 나름 설득력이 있네. 뭐 근데 안 돼 이상하네. 뭐 이런 것들을 한 거예요. 언론은 더더욱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냥 내가 궁금해서 이게 지금 사안이 어떻게 되나 또는 방송 준비하기 위해서 들여다보는 수준이지만 언론은 국민들에게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속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속보는 보여줄 수 있는 게 구속 취소 결정 이 정도만 있는 거고 이게 어떤 건지를 모르면 자문을 구하든지 해야 돼요. 그러니까 5분이라도 숙고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엉망진창으로 해버렸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저렇게 타이틀을 뽑으면 깊게 안 들어가는 사람들 저걸 가지고 선동하잖아요. 그럼요. 봐봐 서부지원 영장 불법이었어. 맞아 다 그렇게 불법이었나 지금 봐. 하고 있어요. 그렇게 선동하잖아요 대법원에. 그 언론의 책임이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지금 윤석열이 당장 나오는 건 아니었잖아요. 근데 만약 어떤 속보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 안전, 재산과 관련 있는 사안이란 말이에요. 근데 언론이 저런 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아니 포천에도 지금 포탄이 떨어지는 나라니까 그래서 국민이 그 잘못된 속보 경쟁 때문에 생명이나 안전을 위협받든지 재산을 날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책임질 거예요 언론이? 그러니까 저는 오늘 언론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다. 이게 언론인들이 반성하고 언론인들이 다시 그렇지 않을 안전장치를 만들어내는 걸 촉구하는 바입니다. 네, 그리고 문재림 의원님 이제 제일 중요한 건 그럼 탄핵 심판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이게 신호탄 아니냐 윤석열이 맞다라는 것을 법원이 보여줬다라고 또 이제 대통령 변호인단들은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여당 의원들은 그런 얘기를 일단 겉으로 하고 있단 말이죠. 앞으로 그럼 탄핵도 그렇게 됐나요? 이제 정광훈을 비롯한 이제 그 구구의 이제 스피커들이 그런 분위기를 몰고 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은 되지만 탄핵 심판에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가 되는 것은 탄핵 인용 불복 또 폭동 이런 것들이 계속 선동되는데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국가 차원에서에 대한 사회적 대안을 우리가 같이 고민할 시점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네. 결코 이제 헌재의 판결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이다. 국힘에서 아무리 분위기를 만들려고 하더라도 네. 그러지 못할 것이다. 가능한 게요. 예. 쟁점이 전혀 다르기 네.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헌법 위반 여부하고 내란죄 성립하고 별개로 분리한 것도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아까 언론의 분위기도 봤지만 이러한 언론의 분위기 그리고 구구 유튜버 또는 이제 구구 스피커들의 그런 또 국힘 지도부까지 이런 분위기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것들이 어쨌든 그 불복, 폭동 이런 현상으로 나타날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 이것에 대한 준비는 해야 된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게 싶습니다. 근데 형사 재판에는 제가 우려되는 지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구속 피고인에 대한 재판은 빨리 해야 돼요. 구속 기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16개월, 26개월, 36개월 이런 식으로 빨리 가야 되는데 구속 안 된 피고인은요. 재판이 한도 끝도 없이 미뤄질 수 있어요. 그럼 이 윤석열에 대한 내란죄 단죄가 빨리 판단이 돼야 쓸데없는 사회적 갈등이 일어나지 않고 종결이 되는데 이거 가지고 대법원까지 4년 5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 그건 근데 그거는 거의 불가능해요. 재앙이에요, 재앙. 그럴 일은 그렇게는 안 할 것 안 같아요. 할 건데 이제 그게 열어주면 안 어디에도 된다는 거예요. 재앙이냐면 예.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에게도 재앙인 게 그렇죠. 윤석열이 그래 나와가지고 구구 집회 가서 막 연설하고 뭐 어퍼컷을 날리는 거야. 표가 두루룩 떨어지고 정말 저런 거를 안 봐야 되겠다. 네, 형사소송법 97조에 따르면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해서 검사는 7일 내에 즉시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97조에 나와 있는 얘기고요. 형사소송법 410조에 따르면 즉시 항고가 제기되는 경우 재판에 대한 집행정지 효력이 있다고 규정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판에 대한 집행정지라고 하는 것은 구속 취소 결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집행정지를 말하는 건데요.
그래서 검찰에서는 7일을 꽉 채워가지고 일부러 즉시항고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는데 한편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행 정지에 대한 구속 집행 정지에 대한 위헌 결정이 한번 나온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형사소송법 101조 3항이었거든요. 이게 있었기 때문에 검찰이 즉시 항고를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 저쪽에서 계속해서 흘리고 송동근 변호사 그 있습니다. 얘기했죠. 예, 예. 그러면서 즉시 항고를 하더라도 구속 유지 여부에 대해서 그래서 판단할 수가 없고 즉시 항고가 이런 식으로 위헌 논란이 있으면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말고 보통 항고를 해라. 이런 또 주장을 펼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 항고라고 하는 거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어요. 그러면 그때는 또 석방해줘야 된다 이런 또 주장인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지금 막 서로 섞어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형사재판 때요. 지금 이번에 우리 헌재 때 보면은 검찰에서 진술 다 했던 사람이 헌재에서 대통령 앞에서는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 그러니까 많았잖아요. 헌재에는 그렇죠. 영향이 안 미치지만 예, 근데 형사재판에는 영향이 미칠 수가 그 있죠. 나와가지고 전화하면 어떡할 예, 거예요. 그렇죠. 증인신문 다 예정돼 있는데 대통령이 밖에 돌아다녀요. 재판 방해나 증거 인멸에 우리가 그럼요. 충분히 있죠. 아, 너무 무서워요. 일단은 그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인 김용현, 여인영, 곽종근 다 지금 구속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요 임무 종사자가 구속돼 있는데 내란 수계는 거리를 활보하고 다닌다는 게 그게 법 이치에 맞습니까? 그러니까. 전혀 맞지 않은 얘기고요. 제가 알기로는 탄핵 재판에서는 공수처 수사 자료는 사용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두 검찰이나 경찰에서 받은 수사 자료 하고 있기 때문에 공수처 수사 논란도 헌법재판은 피해 가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글쎄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사실 국민들은 매우 불안하고 분통 터지고 민주당도 지금 이거 관련해서 굉장히 좀 많은 압박을 받으면서 걱정이 많으실 거지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정말 지금 좋아할 때가 아니다. 재앙에 가까운 일이 터졌다. 네, 이렇게 SBS 판단합니다. SBS 보도에 따르면 심우정 검찰총장은 지역 일정을 갔다가 오후 늦게 관련 보고를 받았다. 그래서 대응 방안이 늦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형사소송법상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 7일 이내 검사가 즉시 항고할 수 있는데 문제는 윤 대통령을 석방한 뒤에 보통 항고를 하자는 의견도 일부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검찰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구속 집행 정지에 대해서 위헌 결정이 나왔던 그 부분과 이번에 구속 취소는 다르기 때문에 다른 식으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또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예가 없기 때문에 다 혼란이 좀 있는 것 그렇죠. 같고요. 이 혼란을 야기한 재판부에 대해서 매우 저는 유감스럽게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 사람이 내란 수계 형사재판 1심을 담당하고 있다는 거. 전부 다 하고 전체 있죠. 다 전체 김영현을 포함해서 모든 사건을 이 재판부에서 지금 하고 있다는 거 이게 가장 큰 문제이고요. 지금 현재 재판장인 지규현 부장판사는 31기 연수원, 배석 판사는 김의담 46기, 유영상 판사는 변호사 시험 6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판부에서 모든 의사결정은 지규현 부장판사가 합니다. 좌배석, 우배석이 사실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기수도 너무 낮고 이 전체적인 모든 것들을 이 사람들이 통과를 해서 뭘 하기가 어렵습니다. 서울대법대를 졸업한 지기현 부장판사 2015년과 2020년에 두 차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고 2023년 2월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부장판사로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원래 지난해까지 형사재판부에서 2년을 근무했기 때문에 원래는 교체 가능성이 고려가 됐는데 삼성 이재용 재판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정권에서 자기네들의 입맛에 맞는 그런 부장판사라고 하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검찰 어쨌든 법원에 결정한 것에 대해서 즉시항고를 제기하게 되면 항고장은 바로 이 재판부 형사합의 25부로 제출이 되고요. 재판부가 검찰의 항고를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면 서울고법으로 항고장을 송부하게 되고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고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는 형사 20부이고요. 수석부장판사인 홍동기 판사가 이 재판에 수장이 됩니다. 서울고법이 검찰의 항고를 기각하면 검찰은 재항고를 제기해서 대법원의 판단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정말 너무 입이 아플 정도로 힘듭니다. 아마도 대법원까지는 갈 논쟁 같고요. 어떻게든 아마 그쪽을 끌고 갈 것 같고
마지막으로 제가 정말 유감인 점을 꼭 얘기하고 싶은 법원은 판단 주체잖아요. 판단 주체고 한 달을 고민했어요 지금 이심 판사가. 그렇죠. 근데 지금 이번에 설명 자료를 제가 읽어보니까 그 공수처의 수사 권한에 대한 결론을 대법원 판례가 없고 선례도 없고 규정도 모호하다. 그래서 의심스러우니까 이렇게 하자 그런 건데 법원이 판단을 해줘야죠. 자기 소신껏. 그럼요. 그렇죠. 자기는 판례 아니에요? 내 판결문도 하급심이지만 판례잖아요. 대법원 판례 없으면 판단 안 해요 법원이? 자기가 판단하고 그거에 양심에 대해서 판단하고 대법원이나 위에 뭐 고등법원이 다르게 파기하면 그 부끄러워하면서 반성하고 더 발전하면 되는 거지. 일단 모르겠으니까 선례가 없으니까 나는 보수적으로 할래요. 이게 무슨 법조인지. 네, 어쨌든 윤 대통령 측에서는 만약에 검찰이 즉시항고를 한다면 위헌법률 제청 신청도 할 생각이다. 네. 이런 입장인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다 하겠죠. 이것저것 다 하겠습니다. 네, 그럼. 그들은 그쪽에 엄청 뇌가 발달한 것 같아요. 아니 그냥 좀 법꾸라지 방지법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 아니 너무 검사들 지긋지긋해 죽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징글징글하다. 지긋지긋합니다. 지긋지긋하다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검찰이 계속해서 장고를 거듭하고 있는 중인데 제발 좀 현명한 판단을 해주길 바라고요. 민주당도 앞으로 정말 할 일이 많으시겠습니다. 네, 좀 뭐 걱정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 아까 말씀 주셨듯이 수사 권한에 대한 판단은 안 했고 이 날에 대한 판단은 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한 불만은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 석방으로 이어졌을 때 사회적으로 어떠한 악영향을 끼칠 것인가. 뭐 아까 얘기 나왔던 재판방해 또 증거인멸 이런 것들이 이제 불보듯 뻔한 것이고요. 또 그 대통령이 나온다고 하면 청와대 비서관들을 중심으로 해서 행정 개입, 그러니까 편법적 행정 개입이 아주 강하게 작동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말기에 또 이런 것들도 사회적 악으로 작동할 테고 또 이제 어쨌든 마흔역 대행도 어쨌든 보훈을 위한 최상목 대행. 최상목 대행도 이제 보훈을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안 좋은 행동들을 할 것으로 보여져서 우려되는 측면들이 많고요. 또 가장 우려되는 것들은 이제 구구의 준동 심해질 것이다.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이 판사가 좀 했는가 이런 이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오창익 국장님. 아니, 그러니까 아쉬워요. 아쉽고 아쉬워요. 기괴하고 뭐 이런 생각은 드는데 네. 그러나 대세에 지장이 없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답답하신 분들은 내일 광화문으로 나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 사실 우리가 지금 100일째 되고 있는데 이 내란 국면을 어떻게 돌파해 왔습니까? 12월 7일 날 탄핵 소추가 안 될 때 그 절망감. 근데 국회의원들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의사당에 들어오라고 정말 기도잖아요. 국민적 염원. 그리고 14일 날 그 힘으로 탄핵 소추를 해놨잖아요. 그 다음에 헌법재판관도 비록 2명이지만 추가로 임명해냈어요. 국민의힘이에요. 국민의힘 하니까 이상하다. 우리들의 힘이에요. 우리들의 네. 힘이에요. 그리고 윤석열 구속까지 왔습니다. 지금 체계적으로 잘 오고 있어요. 약간 삐끗한 것 같은데 대세에 지장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자, 인터넷 비교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비교원으로 최대 108만 원 놓치지 마십시오. 비교원 하나면 인터넷 신규 가입 시 48만 원, 휴대폰 통신사 변경 시 최대 3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인터넷 성능 다 똑같으니까 여러분들께 주는 혜택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혜택만 비교해 주세요. 비교원은 23년 동안 60만 명의 누적 가입자, 983억 원의 누적 현금 사은품 지급, 그리고 개인정보 보안도 철저해서 한 건의 보안 사고도 없었다는 점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8억 이상의 보증보험을 가입해서 한 번도 억울한 일이 없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비교는 비교원에서 하십시오. 비교원 보장제를 적용하게 되면 여러분에게 많은 혜택이 주어지고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1670-2571을 통해서 상담 받으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십시오. 함께 할수록 더 큰 혜택, 지인 추천이 있는데요. 지인 추천하실 때마다 최대 4만 원권 모바일 상품권을 추가로 드립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상품이 있습니다. 효소 프로틴 단백질 쉐이크입니다. 요즘 운동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PT 받으시고 또 헬스장 가셔가지고 운동하실 때 단백질 쉐이크 많이 드시는데요. 국내 최초로 소화효소가 들어간 단백질 쉐이크 인나요. 이름이 인나요입니다. 인나요를 소개해드립니다. 보통 단백질 쉐이크라고 하면 다이어트 할 때 드시는 걸로 많이들 생각하실 건데요. 살을 뺄 때 식사 대용으로 드시기도 하지만 단백질 쉐이크는 그것보다도
하루에 다 못 채운 단백질을 채우기 위해서 식사 중간에 간식처럼 드실 수 있는 소화 잘 되는 효소입니다. 단백질 보충하기 위해서 먹는 산양류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산양류를 좀 비려서 사실 직접은 못 드시는데 이것을 이 단백질 쉐이크에 섞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자란 단백질도 마시고 든든하게 채울 수 있는 효소 단백질 쉐이크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립니다. 이게 왜 특별하냐면요. 단백질 효소가 한 번에 들어있는 단백질 쉐이크이기 때문이고요. 단백질 따로 효소 따로 챙겨 드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이거 한 잔이면 끝입니다. 그리고 타먹는 법이 진짜 간단합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통에 이제 들어있는데요. 이걸 뚜껑을 열고 여러분들께서 물 150에서 200ml 정도에 이걸 티스푼, 3스푼으로 집어넣고 5번 흔들고 그냥 드시면은 바로 맛있게 드실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다가 물 타서 드실 수도 있고 우유를 타서 드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면은 6가지 맛이 있기 때문에 골라서 드실 수가 있고요. 시리얼처럼 토핑도 들어있으니까 꼭꼭 씹어 드시면 맛있게 드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 효소 단백질 쉐이크 한번 강추 드렸습니다. 네, 오늘 많이들 놀라셨고 힘드셨는데 아직까지 검찰이 항고를 포기했다는 얘기는 없고요. 석방지휘서가 도착했다는 얘기도 없습니다. 너무 놀라지 마시고 유언비에 현혹되지 마시고요. 일단 한번 검찰을 믿고 지켜보고요. 검찰이 아무리 미쳐도 이건 제가 그냥 표현하겠습니다. 아무리 미쳐도 이 상황에서 항고를 포기해가지고 스스로의 무덤을 파는 일은 사실 하지 않을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우리가 한번 검찰을 마지막으로 믿어보고요. 애먼 공수처는 그만 잡아라. 공수처는 우리가 지킨다. 이 말씀 한번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민두리 의원님 한마디 마지막으로. 네. 윤석열 다음 주면 파면된다. 좋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많이 그동안에 힘드셨습니다만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대한민국이 그동안 살아왔던 지난한 역사를 생각해 보면 항상 뭔가 마지막에 반전이 일어나가지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쪽으로 가더라.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많은 분들 우리 방송 또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금요일인데 하필이면 오늘 밤에 잠 못 자게 이런 뉴스가 나와가지고 많이 놀라셨지만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믿어봅시다. 그리고 들꽃님. 네, 빨리 탄핵 인용됐으면 좋겠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불안하지만 앞으로 또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취지로 또 슈퍼챗 보내주셨습니다. 많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또 우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